안녕하세요. 제임스입니다. 3월 27일 토요일인데요. 좀 여유로운 이 주말 시간을 이용해서 관심 종목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상승한 종목부터 한번 보면요. 어제 상한가를 간 이 태웅로직스가 있고요. 이 태웅로직스는 물류회사고요. 여기에 보면요. 국제물류주선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물류회사인데 이 종목이 상승한 이유는 수에즈 운하 사고가 났죠. 그 사고로 인해서 상한가를 갔고, 이 차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거래대금은 지금 2,500억이 나왔고요. 상한가를 갔는데 이 차트의 위치가 상장할 때 그 상장 첫날에 그 음봉으로 내려왔던 그 정도 위치까지 현재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 이 정도의 매물까지는 이제 모두 소화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한번 관련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뉴스를 한번 보면요. 태웅로직스 이 폭등한 이유가 수에즈 운하 사고 때문이라고 하고요. 그 사고 후에 물류 대란과 운임이 급등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어서 그렇게 태웅로직스가 상한가를 갔고, 오늘 뉴스를 보니까 수에즈 운하 좌초 선박을 치우려고 미국 해군도 지원을 나선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수에즈 운하의 사고 복구가 생각보다 빨리 이루어지면은 이 종목은 그 재료가 소멸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급하게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는 저 선박을 치우는 시간이 길어진다면은 여기서 조금 더 상승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고 관련된 이런 이슈로 반등하는 종목들은 그 이슈가 사라질 때는 주가의 흐름이 급락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요. 이 종목을 매매하려면은 저 운하를 복구하는데 그 스케줄에 따라서 변동이 될 거기 때문에 잘 관심을 갖고 복구의 진행 상태를 잘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보강 산업이 있는데요. 이 종목은 상승 이유가 뭐 친환경 시멘트 관련된 뉴스가 좀 있고요. 윤석열 관련주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지금 정확한 뉴스는 아직 확실하게 나온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시멘트 관련된 이슈라고 하면 다른 시멘트 관련 종목들도 좀 같이 상승을 했어야 되는데요. 그렇진 않은 것 같고요. 단지 거래대금이 어느 정도 최근 들어서는 많이 나온 편이고,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더 상승할지 하락할지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 종목의 상승한 이유도 다시 한번 또 정확하게 나오겠죠. 어차피 내일 당장 매매할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확인을 하면서 매매할지 결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 관련주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종목이 상장 첫날에는 제가 관심 종목에 넣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이 흐름이 꽤 강한 종목의 흐름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전일에는 외국인의 매수도 들어왔네요. 그리고 이 분봉을 봐도 이렇게 한번 보면요. 상한가를 가고요. 상승하고 크게 밀렸는데 다시 이 내려왔던 음봉을 다 소화를 하고 어제 거래대금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어제 거래대금이 4,300억이 나왔고 3거래일 연속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그 강한 종목에 신규주 매매하듯이 여기에서 조정을 받는다면 이 하락하는 속도에 따라서 이 0.5 라인 이 주변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보유주하고 이 관심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종목은 다른 종목들은 거의 보합 부근이었고요. 바이오 다인이 전일에 이어서 오전에는 좀 하락이 나왔거든요. 여기서 보면은 약 4% 정도 상승을 했는데 고가가요. 저가도 마이너스 4%까지 갔다가 고가가 플러스 4% 그리고 종가는 2%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종목은 좀 매매가 약간 좀 아쉽게 되었는데요.
여기 차트를 보면 이 부분에서 0.5 라인에 거의 왔다고 봐야겠죠. 거의 왔다가 큰 반등이 나왔습니다. 10% 이상 반등이 나왔는데 제가 이 정도 부근에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이 종목은 제가 매도가가 약간 요 정도에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 매도 체결이 되지 않고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반등했을 때 수익이 좀 됐었는데요. 아쉽게도 그대로 하락이 나왔고 이 상태에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일부만 계좌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좀 흐름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연속된 양봉이 나왔고 음봉에서는 거래대금이 지금 적죠. 그래서 계좌를 세 군데로 들어갔는데 이게 약간 엇박자가 났죠. 여기에서 반등이 나왔고 충분한 반등 폭이 나왔는데 매도 체결이 되지 않고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중에서 한 계좌는 이쪽에서 일부 추가 매수를 하고 여기에서 약손절로 한 계좌는 일단 비워냈습니다. 여기에서 더 하락을 했을 경우에 더 하락할 경우에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한다면은 그 비중이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면 한 종목의 흐름에 따라서 계좌의 그 변동 금액이 너무 커지거든요. 한 종목에 의한 그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일부 한 계좌만 크지 않은 약손절로 이 부분에서 정리를 해놓은 상태이고 현재 두 계좌는 가지고 있는데 약간 손실 중입니다. 현재 여기에서 이 0.5 라인부터 이렇게 들어갔으면 좀 더 수월하게 매매가 됐을 텐데요. 전일에 한 박자 좀 빠르게 일부 진입을 하다 보니까 비중이 약간 좀 더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내려올 때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을 하고 그때 추가 매수할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일부만 손절을 한 상태에서 가지고 있는데요. 일봉을 보면 조정받을 때의 거래 대금은 상당히 적고요. 현재 이제 처음 조정 이후에 처음 양봉이 나온 상태인데 대부분의 이런 종목의 흐름들은 여기에서 더 하락을 할지 여기서 그대로 반등을 할지는 알 수 없지만요. 최소한도 양봉에 큰 양봉, 일봉상 양봉 하나 정도는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 거래량도 좀 이만큼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 흐름을 지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내려온다면 할 생각이고 올라간다면은 보유 물량만 가지고요. 아마 지금 여기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은 그렇게 크지 않은 약간 약수익 정도에서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제 생각에는요, 좀 큰 반등이 나와도 될 것 같은 그 정도 거래대금인데요. 항상 리스크 관리를 최우선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약수익권에서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심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일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은 미중 무역 분쟁 관련주, 히토류 관련주죠. 동국 RNS고요. 현재 고점에서 조정을 잘 받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조금 더 내려오게 된다면은 이쪽 상승폭의 절반 부근 요 정도 라인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관련 뉴스를 한번 보면요. 스웨즈 운하는 지워놓고요.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하고 일본의 스가 총리가 다음 주는 아니고요. 4월 9일에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보, 경제, 중국을 견제하는 게 목표죠. 중국 견제가 골자로 하고 그리고 공급망 관리, 탈중국 목표 한마디로 중국을 견제하는 목표로 만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내용을 보면요. 공동 성명에는 중국, 일본 간 영유권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 이 열도에서 중국하고 일본이 영유권 분쟁 중인데 미일 안보조약 5조의 적용 대상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유사시에는 미국의 개입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중국으로서는 기분이 나쁜 내용이죠. 그리고 히토류하고 의약품, 반도체
그런 제품들을 특정국에 의지하지 않도록 공급망을 구축하겠다. 특정국은 중국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어쨌든 미국과 중국과의 분쟁은 단기간에 끝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죠. 갑자기 화해하는 일이 생기기는 좀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려올 때 적당한 구간부터는 분할 매수를 들어가면 이 미중 무역 분쟁 그리고 미국과 일본의 저 정상회담 이후에 어떠한 대책이 나오면 중국에서는 또 반발하는 뉴스를 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반등을 노리는 그 생각으로 동국 아르네스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곡물 관련 대장주 이 팜스토리를 보고 있는데요. 현재 전일에 좀 조정받는 흐름이 나왔고 차트의 흐름을 보면은 대략 이 부분이 상승폭의 절반 부분이고요. 여기에서 많이 머물렀던 구간이 지지저항 구간이 있죠. 그래서 이 구간대에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인데 팜스토리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남아시아, 동남아시아 지역 발병 소식이 있었고요. 이 회사 자체가 육가공 위주로 하는 회사죠. 여기 기업 개요를 보면 곡물, 닭고기, 배합사료, 정육, 양돈 이런 업을 하는 회사고요. 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해서 돼지들이 많이 죽으면 그 돼지를 수입하기가 좀 어렵죠. 수입 물량이 아무래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돼지고기의 가격 상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 재료가 하나 있고 곡물 가격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이 팜스토리에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을 때는 이 재료가 금방 사라질 재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적당한 구간에서 눌림 매수를 하면은 이 들어온 거래대금도 있죠. 반등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심 종목에 올려놨고요. 삼성출판사를 보면 최근 거래대금이 많이 나오고 있고 시장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스마트 스터디 IPO 관련주고요. 지금 시간외에서도 2.3%만큼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웬만해서는 하락이 나오지 않는 계속해서 여기서도 계속 반등을 주는 그런 강한 종목인데요. 이 종목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스마트 스터디 관련된 뉴스가 있는데요. 22일 뉴스고요. 3월 22일 뉴스인데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투자은행 IB 업계에 따르면 스마트 스터디의 기관 투자자들은 보유 중이던 상환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투자자들이 상환 전환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한 것은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상환 권리를 포기를 하고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미여서 금융시장에서는 상장 임박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겠죠. 상장 임박 신호. 그리고 스마트 스터디의 기업 공개가 현실화하면 국내 처음 조 단위 기업 가치를 가진 애니메이션 콘텐츠 스타트업이라는 타이틀을 붙게 된다. 이렇게 뉴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상장이 임박을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더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겠는데요. 이 구간까지 좀 조정을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 너무 강한 움직임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매수 자리를 주지 않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반등이 나온다면 아쉽지만 보내주도록 하고요. 조정을 받는다면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요. 중심값보다는 조금 더 높은 위치에서 이렇게 한번 계획을 잡고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된 현대 퓨처넷이 있고요. 차트상으로는 계속해서 윗꼬리가 달리는 음봉이 나오고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절반 부근에서는 한번 반등이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이 눌림이 나왔던 이 정도 라인, 눌림 이후에 반등이 나왔던 그 구간에서 좀 더 낮은 위치를 한번 보고 있는데요. 현대퓨처넷의
그 뉴스를 한번 보면요. 이건 메타버스 뉴스고, 여기 있네요. 전기차, 헬스케어, 현대피처넷, 현대백화점 그룹, 신사업 천병으로 우뚝, 이런 뉴스가 있죠.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25일 정기 주주총회에서 전기차 충전소 사업, 전기차 충전소 사업 관련 사업,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관련 사업, 의료기기, 휴식기기, 제조 개발, 그리고 모바일도 있습니다. 디지털 모바일 콘텐츠, 개발, 제작, 유통.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섹터들을 이 사업에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자율주행, 로봇 전문 기업, 인티그리트와 업무 협약도 맺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내용으로는 현대피처넷은 그 SK 바이오랜드를 자회사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은 이 기업을 인수를 하면서 사명이 현대바이오랜드로 바뀌었는데요. 지분 전량을 매입을 해서 자회사로 편입을 했고요. 그러면서 화장품, 의료 이쪽 사업에도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거죠. 특히나 이 전기차 충전소 사업 진출, 이 이슈 때문에 최근에 크게 상승을 했고요. 전체적인 차트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여기에서 어느 정도 흘러가는 흐름이었고요. 그리고 차트의 위치가 높지 않죠. 그리고 여기에서 큰 거래대금, 이 거래대금은 어떠한 이 회사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고 상승 에너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을 관심 있게 보고 있고요. 이 정도 조금 더 깊은 조정이 나오면 매수를 했을 때 이 관련 섹터가 좀 괜찮아 보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관련 중인데요.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0.5 라인에서 또 382 라인 부근까지 왔다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왔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낮은 위치, 이 정도 위치에서 한번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비소프트하고 선익시스템이 있는데요. 메타버스 관련주고요. 메타버스 관련 뉴스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1700조 시장 열린다. 미국에 이어서 국내에서도 메타버스주 열풍, 이런 뉴스가 있고, 뉴스 내용을 한번 보면 이 중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나오고요. 자이언트 스텝도 메타버스 관련주로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자이언트 스텝은 수요 예측 경쟁률이 1691.6대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이 메타버스라는 것 자체가 예전에 AR, VR, AR, 가상세계, 증강현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게임 테마였는데요. 지금 이 로블록스, 메타버스 관련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고 있죠. 그래서 선익 시스템 여기에 나와 있고요. 선익 시스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선익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승이 거의 3차 상승 이상 나왔기 때문에 차트 위치가 좀 많이 높고요. 조정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저점 대비 반등폭이 크기 때문에 지금 매수하기는 좀 부담이 되고, 이렇게 봤을 때 3차 상승까지 나왔으니까 큰 파동의 이 피보나치를 봤을 때 이 부분이 절반이거든요. 여기에서 눌림이 나왔던 구간도 있고, 이 절반 이하 구간까지 빠르게 천천히 이렇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빠르게 하락이 나올 때 그때만 이격을 이용해서 하락하는 그 속도를 이용해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선익 시스템보다는 한비소프트를 좀 더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요.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요. 이 종목은 이렇게 피보나치를 보면은 이 부분이 절반 부분인데요.
이 종목은 차트의 위치가 이제 현재 1차 상승했고요. 1차 상승 이후에 눌림을 주고, 이게 2차 상승이라고 보기는 약간 좀 애매하고요. 1차 상승하고 약간 조금 더 상승을 한 정도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선익 시스템보다는 조금 더 좋은 관점으로 리스크 차원에서 조금 더 좋게 보고 있고, 이 종목도 여기서 눌림을 줬던 이 정도 라인을 이용을 해서요, 절반 이하에서 이렇게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포스코 엠텍이 있고요. 포스코 엠텍은 여기에서 계속 횡보를 하고 있죠. 그리고 관련 뉴스를 한번 보면요, 포스코 엠텍 포스코 엠텍 여기 있네요. 쇳물을 녹이던 포스코가 2차전지 원료까지 잡았다. 리튬 호수 인수에 펫배터리 활용한 니켈 확보 추진, 이렇게 나오고, 여기 뉴스를 보면 포스트 철강에 2차전지 소재를 올린 포스코 그룹이 리튬, 니켈 등 2차전지 원료 시장으로 사업 확대에 나섰다. 지난해 포스코가 갖춘 연간 4만 톤 양극재 생산 능력과 글로벌 4위 음극재 경쟁력을 원료 확보를 통해서 이어가기 위해서다, 이렇게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내용은 우리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리튬, 니켈, 흑연 등 원료부터 양극재와 음극재까지 2차전지 소재 일괄 공급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하고요. 2차전지 사업을 철강에 버금가는 핵심 사업으로 올리겠다고 합니다. 굉장히 사업의 전환을 잘 만들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2차전지하고 전기차 섹터가 최근에 가장 핫한 그 섹터이기 때문에 향후 흐름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서 오랫동안 머물렀기 때문에 이 절반 부분은 패스를 하고요. 그 다음 라인, 이 382 라인부터 이런 식으로 진입을 하면, 이 구간에 지지저항 라인도 있었고요, 머물렀던 이 정도에서 진입을 하면은 빠르게 하락이 나왔을 때에는 되돌림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래대금도 여기 많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포스코 엠텍을 관심 종목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클래프톤 관련주인 대성창투하고 아주아이비 투자가 있는데, 아주아이비 투자는 차트 위치가 좀 많이 높고요. 그래서 대성창투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흐름은 상승하는 흐름으로 바뀌고 있고, 현재 차트가 이 앞에 있던 매물대 거의 상단까지 올려놓는 양봉으로 끝이 났습니다. 이런 차트의 흐름은 내려오지 않고 더 올라갈 수도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요, 아마 매수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 관련 뉴스를 보면 이 크래프톤의 가격이 16일 196만 원대였는데요. 지금 일주일 사이에 40%가 올라서 지금 현재 가격이 276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이 시가총액이 23조나 되는 꽤 규모가 큰 회사인데 최근에 40%나 올랐다고 하고요. 좀 약간 과열일 수도 있는데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은 많은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주로 대성창투하고 아주아이비 투자 이렇게 보고 있고요. 아주아이비 투자는 좀 높기 때문에 참고를 하고 대성창투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니틱스, 이거는 개별주고요, 테마주가 아니라. 여기에서 하락이 지금 이격 있게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작게 내려오는 일명 그 쫄쫄이 패턴이라고 하죠. 조금씩 내려올 때에는 이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조금 더 낮은 위치, 이 횡보했던 이 낮은 위치를 한번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이 쫄쫄이가 이어지면 꽤 무섭습니다. 이게 쫄쫄 내려오면. 그렇기 때문에 좀 낮은 위치를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또 테마가 아니고 개별주이기 때문에 좀 보수적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니뮤직은 여기서 상한가가 나오고 양봉 없이 쭉 밀리고 있죠. 좀 약한 종목의 흐름이기 때문에 이 기준봉이 나왔던 이 상한가 봉의 이 낮은 위치를 이용을 해서요. 이쪽 라인을 이용을 해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손오공이 있고요. 손오공은 여기에서 지금 오랫동안 머물렀고 계속 위아래로 등락을 줬죠. 또 좋지 않은 이 윗꼬리가 길게 달린 음봉을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차트의 위치는 그렇게 나쁘지 않지만 최근의 흐름은 좋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도 그 하락하는 모습을 보고요. 그 이격을 이용해서 좀 이격을 벌리면서 하락을 할 때에만 적당한 구간에서 진입을 해보겠습니다. 자이언트 스텝은 좀 전에 이쪽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고요. 이 절반 라인 이쪽 부근에 어떤 식으로 하락을 하는지에 따라서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전기차 관련주인 아이오닉 5 관련주죠. 듀얼이 있고 이 종목도 위에서 많이 지금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하락할 때에는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 이격을 주면서 하락할 때 그때부터 한번 진입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볼 종목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윤석열 관련주인데요. 원익큐브가 최근 거래대금이 굉장히 좋았고요. 서현도 거래대금이 많이 나왔죠. 그리고 덕성이 전일에도 12%만큼 상승을 하면서 마감이 돼서 강한 종목이라고 생각되는 그 윤석열 관련주가 너무 많죠. 그 중에서 세 종목만 일단 관심 종목으로 올려놨습니다. 윤석열 관련주 같은 경우에 뉴스가 좀 여러 개 있는데요. 서울 시민이 뽑은 대선 주자, 서울 시민만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건데요. 지지율이 46.4%,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7%대로 좀 많이 낮아졌고요. 서울 시민이 볼 때에는 46.4%, 굉장히 많죠. 서울 시민이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신빙성이 있는 그런 지지율이라고 보고요. 이 윤석열 전 총장이 좀 움직이고 있다. 원로들을 만나면서 움직이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좀 호의적인 인터뷰를 하는 기사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고 단점으로는 윤석열 전 총장의 그 장모가 이 부동산 쪽에 이 법적으로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고 현재 그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 부분은 향후에도 계속해서 악재로 그 다른 당이나 반대쪽 그 입장에서 공격하는 요인으로 계속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을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럴 만한 요인들이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측에서는 공격할 만한 요인들이 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요 리스크도 좀 있지만은 현재 지지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관심은 갖고 매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고요. 시간이 29분이나 됐네요. 지금 관심 종목은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그동안 요청해 주셨던 그 유료 이 정혜원 이쪽 부분을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 주셨던 분들은 여기 글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영상에서는 따로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인데요. 주말 시간 동안 즐거운 연휴 보내시기를, 연휴가 아니고 즐거운 주말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